6번 봐주세요. 자, 정답은 제가 1번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문제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봐주세요. 콤마 콤마에 동그라미, 콤마 콤마에 동그라미. 이거 보면 혹시 느낌 와요? 콤마 콤마? 이거 삽입구문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지금처럼 주어, 콤마, 콤마, 동사. 좀 봤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나와요. 수능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우리 독해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사이는 그냥 갈로 쳐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실 이런 조합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도 많이 봤죠. 관계대명사가 다음 동사 앞에서 끊어지고 주어 꾸며주는 거 맞죠?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 꾸며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선행사처럼 보고 예를 들어가 미스터 킴, 후 이렇게 해서 미스터 킴이랑 후랑 같은 거거든. 바꿔서 말하면 같은 거예요. 지금 콤마 콤마하고 앞에 주어의 관계를 동격의 관계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 거 이해 가십니까? 곧 콤마 콤마가 앞에 주어 꾸며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사람 이름 나오고 미스터 킴, 콤마, 티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티처, 미스터 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콤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이 왜 1번이 되었느냐? 오스트레일리아의 와일드독, 야생 개인 딩고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딩고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어울리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 관계대명사인 whom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whom은 왜 안 됐을까 이거예요. whom 뒤를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개라는 말은 있는데 동사조차 없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whom은 목적격 관대라서 목적어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도구 뒤에 동사라도 있고 그랬으면은 2번도 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비동사라도 있어. 비동사도 안 되지. 여러분, 이형식 동사는 안 되고요. 목적어가 있으려면 원래 3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목적어 있는 건데 그게 없이 대신 whom이 쓰는 게 목적격 관대죠. 지금 쓰임은 같았으나 문법이 틀렸다. 그래서 2번은 안 됩니다. 3번하고 4번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콤마 콤마에서는 삽입구문이라서 똑같은 명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미스터 킹, 티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개인 딩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뒤에는 그냥 수동태 나왔고요. 거품이 나왔네요. 쭉 다 거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들개의 일종인 딩고는 17세기 후반에 무슨 대륙의 북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네. 명호부명 안 되냐? 좋은 질문인데 콤마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유는 콤마 없었으면 가능한 조합인데 지금 여기에 콤마가 딱 오고 5분은 못 옵니다. 왜냐면 지금 콤마 자체가 삽입구문이라고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콤마 사이에는 명사가 나오기는 해야 되고 명사 뒤에 거품이 또 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사를 꾸며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합들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명사가 오기는 와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3번 오브 앞에 명사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7번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거는 뭐 투 그리고 뒤에 뭐 what 너무 어렵다 이래 나오니까 이거 빈칸 문제인데 토익하고 너무 다르다. 그죠? 토익식으로 빈칸이 나왔으나 문장이 아예 빈칸이네. 토익은 한 단어잖아요. 적어봤자 2단어 정도? 그 정도 나와도 어려운 건데 그죠? 토익은 아시다시피 동사랑 전치사 거품이란다. 그렇게 수거만 나와도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완전 문장이 빈칸이야. 여러분 지텔프라는 시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유형은 지텔프라는 시험의 유형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GTLF를 보는데요. GTLF에서는 문법 중에서 다루는 영역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편입시험은 GTLF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라든지 동사, 그리고 동사 X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가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거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4가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여러분 땡큐 나올 때 땡큐 for 이렇게 많이 쓰죠. 왜냐하면 for가 어떤 느낌이냐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for 때문에나, 맞죠? 위해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나 이유 같은 게 잘 됩니다. 고맙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for를 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지금 일단은요, 전치사 뒤에 접속사 오는 건 이제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굳이 왜 전치사 뒤에 접속사가 와야 되느냐? 땡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동사가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 명령문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땡큐를 고마워해라 이거 아니잖아. 그냥 너한테 고맙다라는 얘기인데 명령문처럼 쓰인 거지. 그냥 땡큐는 동사 목적어야. 너한테 고맙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하나 더 나왔잖아요. did나 did 나오면, 맞죠? 그래서 접속사가 오기는 와야 돼요. 이유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2, 3번 중에 골라야 돼. 그럼 2번하고 3번이 뭐가 다르냐? 2번은 What did you for me? 3번은 What you did for me? 2번이 이상한 겁니다. Did you 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도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치가 일부러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그냥 멀쩡한 지문이라서 3번이 정답이야. 자, 그러면 왜 굳이 what이 왔는지는 여기서 구분할 필요는 없죠. 시험장에서는 다 what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 접속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명사절은 왜 되는지 아시겠어요? 전치사 for 뒤에 왔으니까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시다. 근데 what이 불완전하는데 뭐가 없지? You did for me. You did for me. 혹시 뭐가 없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불완전한 건 맞는데 혹시 알겠어요? 목적어가 없어서. 그렇지. did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did 뒤에 동사 원형도 없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do나 does나 did 계열은 대동사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대동사. 명사가 대명사가 있듯이 대신 받아주는 동사. 그래가지고 앞문장의 동사를 대신하거나 아니면 앞문장의 행위 자체를 대신할 때, 그럴 때 did나 do를 쓰는데 과거라서 did를 쓴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안 넣은 거는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일반 동사로 쓰인 거예요. 대동사로. 그리고 대동사는 사실 1형식일 수도 있고 3형식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목적어가 없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떻게 보면은요, 편입 유형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쏟아내는다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토익 유형보다 낫다고 하는 평가가 나중에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토익에 알지도 못하는 단어 나왔을 때 못 맞추는 것보다는, 또 토익도 아시다시피 다 아는 단어인데 이거보다 얘가 정답이 더 세요 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국어가 안 돼가지고가 아니고 너무 하이 퀄리티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문법은 배운 만큼, 공부한 만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땡큐 할 때 동사 있는 겁니다. 땡크는. 아시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땡투 배울 때 있을 거야. 맞지?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뜻은 뭐냐면은 고마워 이런 게 아니고 덕분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뭐 덕분에. 땡스 투 좀 들어보셨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을 검색하시면 땡스 투지. S를 빼먹었네. 땡스 투라고 합니다. 이건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땡큐 할 때는 땡크가 동사입니다. 명령문처럼 쓰이지만 명령문이라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해석을 하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리머치는 그냥 부사로서 거품입니다. 머치는 원래 문장 끝날 때 잘 와요. 그래서 목적까지 온 다음에 왔는 겁니다. 아시겠죠? What you did for me. 이렇게. 뒤에 whoever you are이 나와서
누구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whoever이 접속사긴 하네요. you are. 오케이. whoever you are.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질문 나오는, 물음표가 나오는 의문문이네요. 야, 이건 좀 어렵다. 요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음표가 나오면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은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 do you, did you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지 않을 건데, did가 조동사고, 이게 not이 부사고, he가 주어고, tell이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는 he didn't tell you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you는 목적어죠. 근데 지금 1, 2, 3, 4번을 보면 접속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도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1, 2번을 제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접속사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대시 생략 잘 되지, 주어 앞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1, 2번이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거 고르지 마세요. 또 도치됐잖아. 시도 때도 없이 도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2번 문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미 didn't here에서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도치 한 문장에 2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번하고 4번은 왜 틀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 셈이에요. 맞죠? 지금 1번을 형상화시킨다면 주어, 목적어 하면 안 되지, 죄송.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거품. 맞죠? 이런 이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you라는 목적어가 나왔지만 tell이 사형식이라면 사람 목적어인 you가 나왔고, 맞죠? do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절이 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시 동사만 뒤에 있는 목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사형식의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ell이라는 동사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사형식이 잘 됩니다. 사실은 3이랑 5형식도 되는데 주로 사형식이에요. 사형식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수요 동사라고 어릴 때 배워옵니다. 주는 동사라는 얘기죠. 근데 꼭 목적어가 사람 명사가 그러면 와야 됩니다. 사형식일 때는요. 그래서 you가 사람 명사니까 원래 목적어 하나 더 와야 되거든요. 그게 대절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대신 생략 너무 잘 되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시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이 자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비슷한 문제 나오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기출대로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배웠던 대로 나왔어요. 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거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헷갈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더 했다면 다 봤던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문법은 실력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딴 식으로 문제 나와봐요. 토익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편입 영어에서 문법은 평등합니다. 다만 독해에서 이제 판괄금이 나겠죠. 근데 영대에서는 독해가 50% 정도의 비율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대는 50%가 안 되죠. 독해가 15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아마도 편입 영어를 시행하는 학교 중에서 독해 비중이 제일 낮은 학교입니다. 보통 서울권은 서울권으로 올라갈수록 한국 외대는 독해의 비중이 73%입니다. 문제 수가 73%가 아니고요. 배점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영대도 근데 문제는 15문제인데 3점짜리로 해가지고 45%긴 해요. 근데 한국 외대는 73%야, 독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 갈수록 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는 독해 많이 빡시게 시킬 거니까 일단 시험만 잘 치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시험과 관련 없는 분들은 지금 단어 공부를 좀 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독해는 단어 싸움이니까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리고 단어는 원래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외워요? 아시겠죠? 이거 단어는 아닌데 아까 전에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다시 한번 세뇌합시다. 원래 그런 거 수거나 문법 포인트 단어 같은 경우는요 받는지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보면 좋아요. 1시간 단위로 계속 보면 좋대요. 원래 망각곡선이 10분 뒤부터 까먹는데요, 사람이. 물론 1분 뒤부터 까먹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오케이? 소띠 형아, 오케이? 소띠 형아, 그렇게 보면 돼요. 맞잖아, A가 아잖아. 소띠 형아, 어때요?
괜찮나요? 그리고 서치 어 혁명. 난 이게 좋아. 서치 어 혁명. 제가 잘 때 잠꼬대로 서치 어 혁명을 외쳤답니다. 한때. 예. 서치 어 혁명. 엄마가 계속 듣고 있었대요. 뭔데 그게 하면서. 서치 어 혁명이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 9번 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해석 한번 봐야겠다. 그가 지난밤 우리의 손님으로 방문했다는 걸 내게 말하지 않았지. 자, 이거 해석할 때 한번 봐야 되는 건 Didn't he tell you? 이거부터 해석을 해요. 직청직해는 거야. 아, 이거는 듣기 지문이라서 토익 AC에서는 직청직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직독직해죠. Didn't he tell you? 않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지. 근데 물음표가 있으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않았니? 그가 was our guest. 우리의 손님. last night. 우리의 손님으로 지난 밤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난 밤에 우리의 손님으로 왔다는 거, 방문했다는 거, 그렇게까지 번역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손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어이구야, 너무 길다. 견적이 안 나온다, 그죠? 빈칸 문제는 원래 쉬워야 되는데 쉬운 맛이 없네. 더 어렵다, 그죠? 네. 차라리 밑줄 문제가 낫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너무 길다, 그죠? GTF. 누가 GTF를 치는가? 자, 보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분도 도우 이게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지금 1번은 그냥 PP만 있죠. 여러분, 분사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ing pp 또는 접속사 날아가는 거 ing pp. 자, 분사구문을 살짝 적을게요. 문장 맨 앞에 나와요. 분사구문은 문두라고 하면 문장 맨 앞이란 뜻이에요. 접속사 플러스 ing 또는 접속사 플러스 pp 또는 접속사가 생략되고 바로 ing 또는 pp. ing 뒤에는 목적어, pp는 끊긴다.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은 뭐냐? 원래는 주어 동사 다 있었는데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랑 서로 같은 대상이라서 주어를 생략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지던트 후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냥 사장인 후보는 또는 대통령인 후보는 이렇게 한 거예요. 대통령인 후보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전부 다 이분 도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어려운 말로 하면 양보라는 의미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중에. 왜 양보인지는 굳이 말하긴 좀 그런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양보라고는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외우세요. 얘들은 도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뜬금없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도치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분사구문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주어 동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입 문제나 공무원 문제는 지금처럼 나오면 이건 PP잖아. 오히려 분사구문 쪽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아예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2번은 왜 내놨는지 아세요? 지금 주어가 서로 다르게 나온 거예요. 2번은. 근데 이거까지 우리 구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좀 특이하게 생긴 PP나 ING부터 시작하는 게 정답이 잘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분사구문은 뭐라고 했죠? 접속사 플러스 ING나 PP 또는 맨 앞에 그냥 PP만 오는 거 또는 ING만 오는 게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요? 2번은 그냥 제껴. 그리고 그냥 분사구문처럼 보이는 2번, 3번, 4번에서 그냥 문제를 푸세요. 자, 그래도 어렵죠? 근데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조금 어렵긴 하다. 근데 컨빈스가 몇 형식인지 모르면 이거 못 풀 것 같은데? 이거 별표 한 2개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3개 때리고 싶은데? 왠지 아세요? 지금 컨빈스가 만약에 이건 너무 어렵다. 컨빈스 같은 경우는 지금 PP라서 목적어가 원칙적으로 못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컨빈스가 사실 5형식이 되거든요. 5형식. 정확히 말하면 컨빈스는 4, 5형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4, 5형식의 특징이 뭘까요? 수동태인 BPP 형태가 되어도 목적어나 목적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분사인 PP는 BPP인 수동태 동사에서 그냥 비동사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PP일 때도
얘가 사형식이나 오형식 출신이면 끊기지 않고 목적어나 목적보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절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구조 자체가 특이하네요. 이분도가 지금 뒤에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분사 구문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는 생략되거나 아니면 지금 앞에 와가지고 분사 구문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문장을 이끌고 있어요. 이거 해석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얘를 그냥 같이 날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로지 분사 구문, 접속사 플러스 ing나 이런 것도 분사 구문 될 수 있다. 부사절 축약. 그러면 3번과 4번의 쟁점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4번 골라야 정상적이죠. ing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는 거. 근데 우리 진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몇 형식인지는 진짜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능동적인 건지 수동적인 건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컨빈스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네요. 컨빈스가 뜻이 뭐냐면 약간 확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PP가 되면은 확신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만약에 ing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확신을 한다가 되네.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신 같은 게 약간 감정삘이 나는가? 어때요? 확신이 약간 감정삘 나요? 확신하다잖아.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분사 구문에서는. 주어는 뒤에 있는 프레지던트 후보. 사람이네. 자, 여러분 감정 형용사는 사람이면 PP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받다. 그래서 PP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나도 알거든요. 근데 일단 대충 지우면서 문제 풀기 시작한다면 접근은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1번하고 2번은 왜 날렸을까? 1번은 사실 PP부터 왔으니까 분사 구문처럼 쓰였으니 정답 후보는 될 수 있는데 지금 2번, 3번, 4번을 보니 2번 도구나 도구가 앞에 나왔는데 얘는 뜬금없이 뒤에 나왔어. 돌출행위죠. 그럼 얘는 제껴.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고 묻는다면 분사 구문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주어 동사 정상적으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껴. 3, 4번이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에요. 일명 부사절 축약. 자, 근데 정식적으로 보면 4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ing 뒤에 목적 오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냥 해석하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 몇 형식인지 몰라. 사실 4형식, 5형식 되는 놈은 3형식도 됩니다. 즉 컨빈스는 3, 4, 5가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1, 3형식 둘 다 될 때는 태를 볼 필요가 없다. 시제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없고 해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빈스가 확신하다니까 이거 감정 느낌이야. 감정 형용사는 사람 명사면 PP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생략된 주어는 분사 구문인 관계상 주절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동일한 대상이라서 생략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PP.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저도 알거든요. 별표 3개 이상 줘도 모자란데 요거는 맞춘 사람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면 오히려 이건 맞출 수 있어요. 오히려 토익 문제보다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무조건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독해가 중요합니다. 막말로 우리가 1월 초까지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문법 문제 맞춰요. 왜냐면 이거 100번도 더 볼 거거든. 100번은 좀 오바고 50번은 볼 겁니다. 50번 보는데 이거 틀리겠습니까? 이건 안 틀려요. 그래서 문법은 누구나 단기간에 가능한데 독해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법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0번 갑시다. 인강으로 들어주세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솔직히 좀 답이 없다. 맞죠? 이거 진짜 풀기가 어렵다. 별표 2개. 이거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얘기해 드리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월목 7시 반 수업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요 same as 얘기한 적 있죠? 어제 했나? same as가 어제는 붙어 있었지. same as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게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뭐 그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냥 있을 수 있다고. same as. 제가 근데 밑줄을 왜 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관성 없으면 제끼면 돼. 약간 요령입니다.
이거 요령 없이면 못 풀어요. 이거 시간 다 가요.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3번하고 4번 정도나 맞지 않을까? same as 내가 붙을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이럴 때는 3, 4번 중에서 그냥 고르시면 돼요. 의심스럽다면 나중에 다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3, 4번 중에서 말 되는 게 나오면 그냥 고르시면 돼요. 근데요, 지금 3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바웃이 전치사인데요, as 앞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럼 그냥 4번 고르면 끝이. 이 문제 오히려 맞추기는 쉬워. 근데 다만 구조 파악하기 어렵지. 구조 파악도 지금 하면 됩니다. 주어, 동사, 진행동사죠. this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지금 about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about도 same age, 거기까지가 거품이고 as부터가 맞죠? 그냥 또 접속사야, as가. 왜냐면 as 뒤에 보시면 Emily did가 나왔잖아. 주어, 동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지금 did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do, does, did는 1형식도 될 수 있고 3형식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는 볼게요. 3번은 about이 저기 나오는 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about as라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맞죠? 2번 볼게요. as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접속사여야 하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same as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as same 하면 이인이 안 돼요. 맞죠? 목적을 상실했어 지금. 이건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1번 같은 경우도 same as가 같이 나오기도 했고 순서가 너무 바뀌어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맙게도 전부 다 same as가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same as는 same이 이렇게 as가 바로 붙어서 쓰일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as가 나올 수도 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about as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이거 언제 해석 다 하고 있을 거야. 맞죠? 이거 푸는 요령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I'm starting. 나는 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무엇에 관해서가 아니야. 지금 about이 약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about the same age. 좀 대략이겠지. 아니면 뭐뭐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나이쯤에 누구랑 에밀리가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 그러니까 did는 start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왜 과거를 썼을까요? 했던 거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did 대신에 뭐를 써도 되죠? started라고 바꿔도 되는데 같은 동사 또 쓰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start 뒤에는 목적어 왔는데 did 뒤에는 왜 목적어 안 왔냐고 묻는 사람 많은데 상관없어요. 대동사인데 얘 1형식이고 얘 3형식인 거 상관없고 글쓴이 마음이야. 아시겠죠? 대동사는 1 아니면 3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하게 상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대동사는 1 또는 3형식이다. 근데 보통 1형식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3형식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처럼 막 목적어 생략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do, does, did는 주로 1형식으로 쓰이긴 하지만 목적격 반대 문제가 나올 때는 3형식으로 취급해서 목적어 생략된 걸로 여기자. 그냥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대화 질문 보겠습니다.